외로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강 머리엔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만 가네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아주 특별한 능력.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인생에서 버킷리스트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게 유일한 내 버킷리스트라고 대답하곤 했다. 버킷리스트를 갖지 않겠다는 건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 없이 살겠다는 희망이었다. 사람은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 회한을 갖는다. 하지만 해본 일에 대해 후회는 비교적 짧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자기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다. 해본 일에 대해서라면 승화라는 위대한 치유책도 있다. 고백했다가 연인을 잃은 작가가 사랑의 고통에 대한 아름다운 연애소설을 쓴다거나 화가 나 가수가 개인적인 슬픔을 불멸의 예술로 격상시키는 건 말이다. 빨강머리 애를 읽은 후 나는 줄곧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가고 싶었다. 그곳이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가야 할 만큼 멀고 작고 심심한 곳이라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고 싶었다. 심심한 곳이란 말은 내 마음을 오히려 잡아 끌었다. 심심하다는 말의 의미가 내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심심함은 이제 내겐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되는 뜻밖의 세계를 뜻한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내 삶이 확실하게 느려지는 걸 몸으로 경험하는 일 말이다. 앞으로 알아낼 게 많다는 건 참 좋은 일 같아요. 만약 이것저것 다 알고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상상한 일도 없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던 내게 애네 말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 보며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여러 명의 아이를 돌봐야 했던 고아 소녀는 자신이 처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는 습관을 오래 간직해온 것이다. 그것이 삶을 대하는 앤의 태도였다. 그런 앤의 상상력이 내겐 늘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 빨강머리 소녀는 약속된 예정 시간을 넘겨 늦게 도착한 초록지붕집의 매튜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안다. 나오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오늘 밤은 저 큰 벚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을 새울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대리석으로 만든 널찍한 방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한 그루의 평범한 벚나무를 아늑한 자기만의 방으로 멋지게 바꿀 줄 아는 애는 사랑스럽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애의 그 말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다. 기다리고 고대하는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게 실제 우리의 하루다. 하지만 그럴 때 내 친구 앤의 말을 꺼내보면 알게 되는 게 있다. 희망이란 말은 희망 속에 있지 않다는 걸.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걸. 그 꽃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일 거라고. 마닐라가 이해되는 밤. 빨강머리 애를 보다가 불현듯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나는 여전히 애를 사랑하지만 지금은 웬만큼이나 마닐라 아줌마 역시 좋아하게 됐다는 사실이었다. 어릴 적엔 마닐라가 그렇게 야박해 보이고 싫었다. 하지만 이제 마닐라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지금 기준으로 수다쟁이의 사고뭉치인 애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 진단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마닐라는 참 따뜻하고 올곧은 사람이었다. 아기 공룡 둘리의 고길동이 인간적으로 이해가기 시작하면 나이 든 거라던데. 많은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늘 일에 찌들어 신경질 대마왕이 된 소시민 고길동의 삶이 이제야 내 눈에 보인다. 허락 없이 대뜸 남의 집에 쳐들어와 식객이 된 둘리가 길동의 입장에선 얼마나 미웠을까. 고길동에게 둘리는 여간 낯선 존재가 아닌데 가장으로서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만 치는 둘리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몇 년 전 썼던 곧 어른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에세이집에서 눈에 보일 리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리 없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곧 어른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썼다. 그 말을 쓸 때는 마닐라나 고길동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늙은 주름과 삶의 흔적들이 보인다. 이해되지 않던 그들의 행동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된다. 사람을 빠르게 치려다 오타가 나면 삶이 된다.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은 실은 사람들이 수없이 내고 있는 오타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애는 그 후로도 많은 실수를 저질러 마닐라를 걱정시킨다. 하지만 잘 자라나 어엿한 숙녀가 된다.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가고 선생님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도 한다. 그 옛날 내가 어린이 시절에 열심히 보던 종이접기의 달인 김영만 아저씨가 텔레비전에 나와 하는 말을 듣다가 문득 코끝이 찡해졌다. 어린이 여러분, 참 잘 자라주었어요. 걱정 말아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앤도 참 잘 자라주었다. 마닐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애는 꽃처럼 피어났고 마닐라는 낙엽처럼 저물었다. 나의 애에게 정말 고마웠다. 하지만 오늘은 마닐라에게 눈물 나게 고마운 밤이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배경옥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낭독해드린 글은 오늘 막 출간됐어요.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저기에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네. 일단 여기에 서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10년 전 제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때 10년 전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서 천장의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고 정말 소설가가 되고 싶었지만 제 꿈에서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었고요. 회사에도 사표를 냈습니다. 왜 힘들면 자꾸 먹고 싶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소울푸드라고 하는데 저는 힘들 때 빨간머리 앤을 봤어요. 10번 이상 봤으니까 아마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일이 최소한 10번 이상은 될 거예요. 끝까지 따라 부를 수 있는 제 인생의 유일한 주제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 이마가 툭 붉어져 나온 수다쟁이 빨강머리 애니
제게 쉬지 않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지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그 말을 듣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될 줄 알았던 시험에서 미끄러졌을 때, 정말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애인과 헤어졌을 때,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었을 때, 마지막 회사일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사표를 내게 됐을 때, 저는 앤의 말을 떠올렸어요. 가끔은 앤에게 묻고 싶기도 했습니다. 앤, 내 말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걸까? 앤이 제게 말했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실망할 것도 없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죄송해요, 넘길게요. 훨씬 더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앤의 명대사죠. 정말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애니 한 말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애니 한 말을 들었을 때와 제가 앤에게 들은 말을 직접 썼을 때의 차이는 정말 컸습니다. 그 차이만큼이 제겐 기적의 크기였고요. 저는 앤의 말처럼 다시 한번 실망하더라도 오래 꿈꿔왔던 것을 기대해 보기로 했어요.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앉아서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한 문장에 오타가 3-4개씩 나는 소설이긴 했어도 어쨌든 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이 빨강머리 앤에 제게 해준 말도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요. 어쩌면 이건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에 일어난 저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소설가가 됐거든요. 빨강머리 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희망이, 따뜻한 위로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지붕 집 근처에는 실개천이 있나요? 글쎄다. 뭐 그래. 집 바로 아래로 하나 흐르긴 하지. 기막힌 일이에요. 늘 실개천에 살아보는 게 제 꿈 중 하나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요. 꿈들이 실현되는 일은 흔치 않죠. 네? 꿈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완벽에 가까울 만큼 행복해요. 완벽하게 행복한 기분은 아닌데 그 이유는 이걸 무슨 색이라고 부르세요? 애는 길게 따 늘어뜨린 윤기나는 머리카 한 타라리를 잡아당겨 매슈의 눈앞에 치켜들었다. 빨간색이구나. 그렇지? 소녀는 따은 머리를 다시 툭 떨어뜨리고 발가락 끝에서부터 나온 듯한 한숨 소리를 내며 해묵은 슬픔을 토해냈다. 그래요. 빨간색이에요. 소녀는 체념하는 듯 말했다. 이제 제가 왜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는지 아시겠지요? 빨간 머리를 하고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주근깨나 초록색 눈이나 깡마른 제 몸매도요. 상상 속에서 다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아름다운 장미꽃잎 같은 안색과 사랑스러운 별 같은 보랏빛 눈동자를 가졌다고 상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빨간 머리만큼은 상상으로 없애버리질 못하겠어요. 제 평생 따라다니는 슬픔이 될 거예요. 커스버터 아저씨! 커스버터 아저씨! 마차 밖으로 애가 떨어졌다거나 매슈가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단순히 길모퉁이를 돌아 가로수길로 들어섰을 뿐이었다.
거대한 사과나무들이 4,500야드로 넓게 가지를 퍼뜨리고 아치처럼 완벽하게 머리 위를 뒤덮고 있었다. 눈처럼 향기로운 꽃송이들이 거대한 캐노피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나뭇가지 아래 공기는 보랏빛 황혼으로 가득 찼고 저 앞 아득한데 언뜻 보이는 일몰의 하늘이 대성당 복도의 거대한 장미 창문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에 아이가 말을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손을 앞으로 맞잡고 마차에 등을 기대고 앉아 황홀하게 머리를 들어 저 하늘의 하얀 광희를 바라보았다. 오, 커스버트 아저씨. 소녀가 속삭였다. 우리가 방금 지나쳐온 곳, 그 하얀 곳, 그게 뭐였죠? 글쎄, 가로수길 얘기인가 보구나. 좀 예쁜 장소지. 예쁘다고요? 아, 예쁘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말이어야 해요. 평생 상상력으로 더 근사하게 만들 수 없는 곳은 처음 봐요. 제 여기가 충만해졌어요. 아이는 한 손을 가슴에 대었다. 어디 보자. 기쁨의 하얀 길이라 불러야 해요. 그거야말로 멋지고 상상력 풍부한 이름 아니에요? 저만은 언제나 그 길을 기쁨의 하얀 길이라 부르겠어요. 우리 정말 1마일만 더 가면 집까지 가게 되나요? 기쁘면서도 안타까워요. 이 마차 여행이 너무 즐거워서 안타까워요. 즐거운 일들이 끝날 때면 전 항상 안타까워요. 좀 더 즐거운 일들이 또 생기겠지만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집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 기뻐요. 아시겠지만 기억하는 한 한 번도 진짜 집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진짜로 집에 도착하게 된다는 생각만 해도 아까처럼 가슴이 뻐근한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져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네, 안녕하세요. 다재다능한 밴드 빨간 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빨간 머리인이 커스버터 아저씨와 첫 만남 그리고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마차에서 이렇게 아저씨와 둘이 하는 대화를 저희가 읽게 되었는데요. 그 대화라기보다는 좀 N의 독백에 가까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이 낭독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주은 씨는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는 이 애니 혼자서 이제 마차를 타고 혼자서 막 제잘제잘 하잖아요. 신나서. 근데 그렇게 제잘제잘 하는 게 너무 귀여운데 네. 보다가 너무 예쁜 광경을 보고 걔가 애니 커스포트 아저씨, 커스포트 아저씨 하는 부분이 네. 정말 감명 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리고 BGM을 깔면서 네. 되게 이렇게 고조되거든요. 근데 커지는군요. 근데 그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애니 너무 귀엽고 네. 그 제잘제잘 거리는 게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순수하지 않나요? 네. 네. 재훈 씨는 어떤 기분이 들으셨나요? 네, 저는 여기 대사 중에 네. 그 즐거운 일들이 끝날 때면 전 항상 안타까워요. 좀 더 즐거운 일이 또 생기겠지만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 제가 이 낭독이랑은 조금 이 서울에 10년째 살고 있는데 네. 사투리를 제가 고치지 못한 점은 오늘 조금 더 죄송스럽네요. 네. 좀 괜찮습니다. 더 이렇게 의미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냥,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구수했습니다. 여기 네. 즐거운 일이 끝나면 네. 항상 안타까운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이렇게 공연이 끝나고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어허. 네. 많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타까움을 안고 또 이제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순수하지 않나요? 순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막걸리 드신다더니 네, 정말 순수합니다. 네. 네. 저는 이 부분이 기억에 남았어요. 완벽하게 행복한 기분은 아닌데 이제 그 이유가 빨간색인 머리 때문이라는 게 네. 기억에 남는데 저는 되게 제가 빨간 머리를 되게 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염색을 했었거든요.
탈색까지 해가면서 네, 빨간색 머리로. 네, 근데 물이 다 빠져서 전 지금의 완벽하지 않은 만큼 슬퍼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많이 기억에 남네요. 저는 슬프지 기뻤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고요. 저희 이번 주제가 빨간 머리 N의 뛰어난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상상력이라는 게 이렇게 저희가 곡을 쓰는 입장에서 저희한테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랑도 이별도 다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직접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뭐 영화를 본다던가 뭐 드라마를 본다던가 하면서 간접 경험도 하지만 네. 혼자 이렇게 상상하면서 연예인 누구를 떠올려 가면서 또 이렇게 사랑에 맞아요. 한번 빠져보고 네. 괜히 또 여자친구 생겼다 열애설 딱 뜨면 또 이별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되면서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은 씨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상상력이 정말 저는 그래도 다른 동갑 친구들에 비해서 엉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창의력이 조금 많다, 뭐 이렇게 얘기도 듣고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듣는 편이긴 한데 네. 이번 기회에 빨간 머리 N을 읽으면서 좀 너무 과하면 조금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서 뭐 그 아주머니가 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순수하니까 그냥 예쁘게 받아들이긴 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또 이 상상력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상상을 하면서 쓰게 된 곡이 있었거든요. 네. 제목이 뭐였죠? 신데렐라가 스마트하지 않아서입니다. 라는 곡입니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 옛날 아름다운 동화에서 팔자가 피고 사랑도 잡은 신데렐라 마냥 이 얘기가 지금이었다면 그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을 거야. 12시 땡치 고급빛 돌아서다 유리 구두를 넣고 갔지만 배친들 수소문에 만났다면 그닥 따뜻함은 없었겠지. 신데렐라 요즘 세상에 없는 건 스마트함으로 간절함이 사라져 가끔 내 모난 세상 벗어나 너와 나 단둘이 아날로그가 되어보자. 라푼젤이 너 공주 100살 공주 모두 스마트하게 지냈었다면 아마도 해피엔딩은 없었겠지. 그저 한순간의 사랑이었을 거야. 신데렐라 요즘 세상에 없는 건 스마트함으로 간절함이 사라져 가끔 내 모난 세상 벗어나 너와 나 단둘이 아날로그가 되어보자. 두 손을 마주 잡고 서로를 마주보고 한마디 한마디 글자가 아닌 진심을 말해볼게. 라랄랄라랄랄라
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기 참 좋죠. 네. 순수하지 않나요? 사실 네. 이 곡은 네. 제가 여기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마다 좀 핸드폰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네.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렇게 핸드폰만 네, 보고. 눈을 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모난 세상이라고 제가 네. 이렇게 가사를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신데렐라가 진짜 지금 세대에 있으면 네. 인스타나 뭐 페북을 통해서 유리구두 딱 네. 올려놓고 해시태그 유리구두 네. 파티 구두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 사람 찾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은 좋아요, 뭐 공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찾지 네. 한 않을까요? 30분 안에 금방 찾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동화에서는 음흠. 신데렐라가 이제 잃어버리면 왕자가 되게 애틋하게 막 그 신데렐라를 막 찾잖아요. 그런 네. 마음을 다해서. 근데 이제 이런 스마트한 세상에 있는 신데렐라가 지금 세상에 있었더라면 네. 왕자의 그런 사랑이 오래 갔을까? 음흠. 애틋한 그 그쵸. 사랑이 지금까지 여전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저희끼리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다가 펼치면서? 이런 곡을 쓰게 된 네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상상력이 풍부한 빨간 의자입니다. 네. 네. 저희 그래서 오늘도 빨간색으로 막 맞췄어요. 맞췄죠. 네. 좀 네. 빨간 머리 앤도 빨간 의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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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또 이거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낭독한 이 부분 말고 또 책을 읽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빨간 머리 앤이 네. 되게 솔직하잖아요. 솔직한 그런 성격으로 린드 부인이 자기한테 못생겼다고 아, 빨간 머리라고 너는 왜 이렇게 빨갛니 이렇게 주눅이 하셔서 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삐져가지고 막 화를 내요. 되게 예의 없으시다고 교양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 부분이 되게 네. 뭔가 조금 통쾌하고 그러면서 감정이 조금 네. 설레이는 마음도 조금 있고 그랬었죠. 설레인다고요 그 부분에서요? 아, 네네. 순수하지 않나요? 네, 좀. 대리만족을 느끼셨나요? 네네, 맞아요.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설레이는 곡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자연스러운 어떻게, 진행, 네.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네, 죄송해요. 아,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빨간 의자의 네. 대표 떼창곡 중 하나인데요. 네, 설레여라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흥이 올랐다 하시면은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저희 훌륭한 코러스 분들이 되게 네. 맛깔나게 불러주실 테니까 네. 따라 불러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설레여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와 손을 잡을 때도 첫 키스했을 때도 느꼈던 주태안 된 두근거림 날 사랑한단 말과 보고 싶다 했던 말로 한동안 불면증을 불러왔지. 난 언제부터였는지 그대과도 설레지 않고 심장의 바운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맘아 설레여라 설레여라 망설임 갖지 말고 설레여라 올라랄랄라 올라랄랄라 수많은 키스에도 잊고 지낸 두근거림 막 돌아와라 설레여라 또 설레여라 사소한 말을 했을 때도 의미 없는 말이래도 허파에 바람난 듯 웃음나고 나밖에 없단 말과 같이 살고 싶단 말로 한동안 불면증을 불러왔지.
여전히 그대 향한 마음뿐이죠. 관객 수준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또 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니 설레어라 망설임 갖지 말고 설레어라. 올라랄랄라 올라랄랄라 오예 수많은 키스에도 잊고 지낸 두근거림만 돌아와라. 오 설레어라 또 설레어라 오예. 네, 설레이는 마음을 가득 담고 설레어라를 부르게 되는데요. 저희 코러스들 어떠셨나요? 지금 역으로 건 코러스 분들은 관객분들 어떠셨나요? 아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코러스 할 때마다 제가 좀 긴장이 돼가지고 네, 관객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용기 내서 했습니다. 네. 순수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또 이제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무대를 내려가도록 할 텐데요. 아쉽네요. 네,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책이나 만화로 다 이렇게 빨강머리엔을 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이번 낭만 서점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읽으면서 또 다시 설레이는 감정과 또 슬픔, 또 그 다음에 기쁨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공연 다 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빨강머리 여행과 순수한 추억을 펼쳐가면서 네. 네, 그런 상상의 나래도 같이 한번 빠져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저희 상상으로 또 쓴 곡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빨간 의자의 대표 태창곡 중에 하나였다고 그 아까 앞에 설레어라라는 노래 들려드렸잖아요. 두 번째 하나 더 곡입니다. 있어요. 네. 두 번째 태창곡인데요. 니나노 나노니라는 곡이에요. 원래 저희가 먼저 발표했는데 요즘 이렇게 광고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곡도 같이 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렇게 기대감을 가졌지만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으셔서 저희는 행복하고요. 니나노 나노니란 곡은 이제 주문을 만들어 본 거예요. 막 아브라카다브라, 수리수리바수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희 나라 풍의 닐리리아에서 따왔고요. 나노니는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니은자 맞춰가지고 만들어봤고요. 이미 제가 몇 번이나 말을 했기 때문에 절대 글자를 잊어버릴 수 없어요. 니나노 나노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설레어라 따라 해주셨잖아요. 그 니나노 나노니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네, 저희는 이번에 행복한 주문 안겨드리고 다음 무대 넘겨드리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간 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투, 쓰리. 니나노 나노니 조금은 익숙 들린 나의 주문이 니나노 나노니 은근히 힘이 되는 주문
걸어볼게요. 니나노 니나노 나노니 나노니 모든 게 이뤄질 수 있단 소망을 담아 니나노 니나노 나노니 나노니 주문을 걸어볼게요. 기타의 전창기 씨입니다. 낭만 서져 사랑해요 우리 모두 다음에 만나요. 수경출 재훈이도 여러분 사랑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노래 해볼게요. 니나노 나노니 모든 게 이뤄질 수 있단 소망을 담아 니나노 니나노 나노니 나노니 주문을 걸어볼게요. 한번 할게요. 니나노 니나노 나노니 나노니 모든 게 이뤄질 수 있단 소망을 담아 니나노 니나노 나노니 나노니 주문을 걸어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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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누구냐? 저는 초록지붕에 사는 애니예요. 작은 손님이 덜덜 떨며 특유의 몸짓대로 두 손을 꼭 맞잡고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고백을 하러 왔는데요. 뭘 고백해? 어젯밤 침대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덮친 건 다 제 잘못이라고요.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다이애나는 그런 일을 먼저 생각해낼 아이가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 그렇다 이거지? 점잖은 집안 구석에 그런 행실이라니.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재미로 한 짓인걸요. 저희가 사과를 했으니까 용서를 해주셔야만 해요, 베리 할머니. 그리고 어쨌든 다이애나는 제발 용서해 주시고 음악 교습을 받게 해주세요. 다이애나는 정말 간절하게 음악 교습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는 간절히 원하는데 얻을 수 없는 기분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화를 내세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화를 내는데 아주 익숙해서 다이애나보다 훨씬 잘 견딜 수 있거든요. 번쩍이는 노여움은 이제 늙은 숙녀의 눈빛에서 많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흥미로 반짝거리는 총기가 들어서 있었다. 다 큰 처녀 둘이서 덮치는 바람에 잠에서 깨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모를 거다. 모르지만 상상할 수는 있어요. 틀림없이 기분이 몹시 나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도 있어요. 베리 할머니, 혹시 상상력이 있으신가요? 상상력이 있으시다면 저희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 침대에 누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던 저희는 할머니 덕분에 놀라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손님 방에서 자지 못했고요. 베리 할머니는 손님 방에서 주무시는 일이 예사시겠죠. 그렇지만 한 번도 그런 영광을 누려보지 못한 어린 고아 소녀라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주세요. 이제 분노의 안광은 다 사라지고 없었다. 조세핀 베리는 심지어 웃음을 터뜨렸다. 유감스럽게도 내 상상력이 녹이 좀 쓴 것 같구나. 써본 지 너무나 오래되었거든. 공감을 구하는 네 주장이 나만큼 강력한 것 같다. 여기 앉아서 네 얘기를 좀 해다오. 정말 죄송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마릴라 커스버트 아주머니에게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저를 입양해서 제대로 된 양육을 시켜주시는 아주 친절한 숙녀분이시거든요. 그날 저녁 조세핀 베리는 집안 어른들에게 여행 가방을 풀어놓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저 그 앤이라는 여자애와 좀 더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남기로 결심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 애는 재미있어. 내 인생에서 재미있는 사람은 참 귀하거든.
네, 저는 N의 솔직함에 대해서 지금 읽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공연 즐겁게 보고 계신가요? N은 참 장점이 많은데 똑똑하고 밝고 명랑하고 시샘이 없고요. 그리고 솔직하죠. N만큼 솔직해지면 좀 요즘 세상에는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방어 기제를 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약하게 보일까봐 솔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솔직하게 지금 N처럼 내가 얼만큼 미안하고 얼만큼 용서를 받고 싶고 또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라면 뭐 나한테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얘기를 낱낱이 세밀하게 다 한다면 되게 조세핀 베리 할머니가 그러하셨듯이 보듬어 주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N을 전부 정주행하고 책 읽고 하면서 제 친구들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보다 무조건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나한테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영원히 사과할 테니까 받아줘라. 이렇게 진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저의 좀 독특한 면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친구들이라 알겠다고 대답을 하던데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한층 더 솔직하게 자기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다가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노래를 3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으로 부를 곡은 너와 나의 벤치라는 곡이에요. N에게는 초록 지붕의 집과 하얀 환희의 길이 있죠. 저는 그냥 집과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어떤 저녁 공원 풍경을 노래로 만들어 본 곡이거든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 아늑한 저녁 공기 평화로운 밤하늘을 가르는 야광공 배드민턴 줄넘기 다이어트 지압보도 못 버티는 꼬마애 멀리 보이는 노란 별빛 밤을 밝히고 공원 벤치여 노란 등불 우릴 비추네 조용한 호수공원 따뜻해진 밤 공기 하나 둘씩 켜져가는 불빛들 떨어진 공을 찾아 숲속을 헤매이네
꼬마야 멀리 보이는 노란 별빛 밤을 밝히고 공원 벤치 옆 노란 등불 우릴 비추네 너의 온기가 전해지는 옆자리에 앉아 괜스레 몸을 기대 이미 어둑해진 거리를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이들 강아지 우리 두 사람은 위한 풍경이 돼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이 이 반주가 멋있어서 선곡했거든요. 좀 감상하시라고 후주 들려드렸고요. 네, 다음 곡 부르기 위해서 저와 함께 노래해 주실 박경환 씨 모시겠습니다. 네, 자꾸 나왔다 들어왔다 하니까 민망한데요. 듀엣곡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은 오은비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줄다리기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도 빨간머리 앤의 어떤 솔직함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앤이 굉장히 솔직한데 한 명한테만 좀 끝까지 고집을 부리잖아요. 길버트 브라이스한테는 좀 끝까지 자기의 용서했는데도 이미 사실 마음속으로 끝까지 부정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화해를 하는데요. 밀당이군요. 네. 이 줄다리기라는 곡도 뭔가 남녀 간의 밀당을 나타내는 곡이고 여기서 여자가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줄다리기 부르겠습니다. 너 정말 이럴래 언제쯤 내 맘을 알래 여자가 이만큼 눈치를 줘도 모른다는 건 바보가 아니라 남자라고 모두가 다 자신만만하고 당당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야. 난 이해가 안 돼 누군가 이 정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용기도 없는 바보가 아니라 나는 네가 아니잖아. 그 확신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둘 사이 줄다리기 이 미묘한 당김을 넌 느끼니 자라지도 않고 철도 들지 않는 우리 노노노노노노노노 어리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우리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이제 용기를 내.
나는 생각보다 부끄럽고 겁이 많아 너에게 이만큼 다가선 나를 넌 모르겠니? 아니 모르겠어 나는 네가 아니잖아 서로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둘 사이 줄다리기 이미 묘한 당김을 넌 느끼니 잘하지도 않고 절도 들지 않는 우리 노노노노노노노노 어리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우리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이제 용기 내 수많은 질문 중에 중요한 대답만 딱 비켜가 우리 둘 사이 줄다리기 둘 사이 줄다리기 미묘한 당김을 넌 느끼니 둘 사이 줄다리기 You're so far from me 둘 사이 줄다리기 미묘한 당김을 넌 느끼니 둘 사이 줄다리기 감사합니다. 네. 오은비라는 신인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종의 제작자의 마음으로 굉장히 애틋하게 이 무대를 준비해 왔고 자, 이제 한 곡을 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애틋했는지 제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앨범에도 실려 있는데요. 앨범에까지 수록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팟캐스트니까 뭐 상호명을 얘기해도 된다면 베스킨라빈스의 한 2010년도에 나온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사랑에 빠진 딸기라고요. 네, 그 광고 음악을 만들었었는데요. 제주소년이 제주소년이 만들고 타루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인기를 받았는데 몇 년 지나니까 잊혀져서 그리고 또 오은비 양 굉장히 이 노래에 어울리는 상큼한 분이어서 노래를 한번 재해석해봤습니다. 얼마 후에는 공연 소식도 있다면서요? 네, 8월 20일에 또 상상마당에서 다른 많은 유재하 경연대회 출신 뮤지션 분들과 제가 공연을 해요. 제가 자주 공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싶으시다면 그날 찾아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은비 양과 또 다른 뮤지션 김은태 군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네. 팟캐스트가 있어요. 결정장애 연구소라고. 낭만서점 듣기 위해서 한번 들어오셨을 때 그쪽으로도 한번 가주시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네, 구독하시고 하트 누르시고 후기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에 빠진 딸기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원, 투, 쓰리.
그래도 슬쩍슬쩍 바라만 보고 있네. 나나나나나나나나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나나나나나나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사랑에 빠져 버렸어. 이번엔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정말 다른 것 같아. 진지해요. 놀리면 안 돼요. 우리우 두근거리는 가슴 때문에 난 진지해요. 사랑에 빠진 난 딸기야. 날 웃음 질 수 있게 해줘요. 조금씩 슬쩍슬쩍 주문을 걸고 있네. 나나나나나나나나 날 돌아볼지도 몰라. 나나나나나나나 상상만으로는 안 돼. 상상은 안 돼. 그건 안 돼. 오늘은 말해볼 거야. 볼 거야. 진짜 백할 거야. 진지해요. 놀라지 말아요. 우리우 늘 빨개지는 내 볼 때문에 난 진지해요. 사랑에 빠진 난 딸기야. 날 웃음 질 수 있게 해줘요. 난 진지해요. 사랑에 빠진 난 딸기야. 날 웃음 질 수 있게 해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앤, 너 정말 많이 자랐구나. 그녀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듯이 말했다. 마릴라는 앤의 키를 보고 이상하게도 아쉬움이 들었다. 그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던 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생각 깊어 보이는 미간과 도도한 작은 머리를 가진 이 훤칠하고 진중한 눈빛을 한 15살 소녀가 대신 나타난 것 같았다. 마릴라는 그 아이만큼이나 이 소녀를 사랑했지만 기이하고 서글픈 상실감을 느꼈다. 앤, 넌 예전의 반만큼도 수다를 안 떠는구나. 거창한 단어들도 잘 쓰지 않고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애는 얼굴을 붉히며 약간 웃더니 책을 떨어뜨리고 꿈꾸듯 창밖을 내다보았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소중하고 어여쁜 생각들은 머릿속으로만 하고 보물처럼 심장에 간직하는 편이 더 좋아요. 사람들이 비웃거나 어리둥절해 하는 게 싫거든요. 그리고 어쩐지 이제는 거창한 단어들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지금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말들을 써도 좋을 만큼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다 자랐다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재미와는 달라요. 배워야 할 것, 해야 할 일,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창한 단어들을 쓸 시간이 없거든요.
마릴라는 애니 초록지붕집에 처음 도착했던 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추억은 노란빛 또는 회색 드레스 차림을 한 채 겁에 질린 괴짜 소녀를 눈앞에 생생하게 불러내었다. 눈물 어린 두 눈에 서려있던 상심도 선명히 기억났다. 왠지 그 추억 때문에 마릴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앤, 아무리 별난 짓을 많이 하더라도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주었다면 얼마나 좋겠니. 너는 이제 다 커서 떠나려 하는구나. 키도 너무 크고 세련되어졌고 그래서 그 드레스를 입으니 완전히 달라 보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니 그냥 쓸쓸해졌어. 애는 마릴라의 주름진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진지하고도 상냥하게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전혀요. 그저 약간 다듬고 가지치기를 했을 뿐이에요. 진짜 저의 마음속, 저 깊은 곳은 그냥 똑같아요. 제가 어디로 가든, 외모가 얼마나 변하든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원히 아주머니, 매슈 아저씨, 그리고 정든 초록지붕집을 날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아주머니의 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부모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같이 밥 먹다가도 수진아 네가 올해 20몇 살이지? 이런 질문. 엄마 나 36이야. 그러면 그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절망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표정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약간 이때 애니 느낀 것과 같은 비슷한 감정을 느껴요.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대로인데 내 겉모습은 벌써 30대 중반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충격에 빠지게 하는구나. 엄마 아빠도 저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충격을 받은 게 분명하죠. 아, 내 딸, 아직도 애기 같은 내 딸이 벌써 30대 중반이라니.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는 그 복잡한 그 얼굴.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앤을 저 여기 이 자리에 온 거요. 섭외를 저한테 하실 때 빨강머리 앤이네 하는 말이라는 책을 배경옥 작가님께서 쓰셔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요조 씨도 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와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저는 앤 싫어해요. 이렇게. 그랬더니 재밌겠는데 잠깐만요. 이러면서 좋대요. 왜 싫어하는지 궁금하다고 나오셔도 좋대요. 이렇게.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앤을 왜 싫어했냐면 그 말 많음, 그 생각 많음, 막 읽고 있어도 막 느껴지는 그 지치는 기분. 그래서 정말 그 원작 책을 읽다가 말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배경옥 작가님의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전달받아 읽으면서 아, 내가 N을 너무 얕게 그동안 얄팍하게 알고 있었구나. 내가 온전히 N의 성장을 다 옆에서 지켜봤다면 분명히 나도 N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갖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의 마음은 N을 이제 싫어하는 입장에서 예, 여기에 나오겠다고 수락했지만 지금 저는 N이 그렇게 밉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N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저도 N에게서 나의 어떤 면을 발견하게 되고 저는 그 만화로도 N을 접하신 분들 참 많으시죠. 저는 빨강머리엔 애니메이션에서는 기억나는 게 빵밖에 없어요. 거기 등장하는 빵이요. 되게 스폰지 같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툭 쪼개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저건 정말 스폰지 맛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빵이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인상에 많이 남고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노래 들려드릴게요. 저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이페메라라는 곡인데요. 이거 영어 단어예요. 근데 영어권 나라에서도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것, 수명이 짧은 것, 일회용품 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어떤 내 삶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페메라 들려드릴게요. 왠지 아늑하여 고개를 들어보니 오늘따라 하늘이 머리까지 낮구나. 휘파람을 오래 연습했으니 이제 준비가 다 되었구나. 도와주시오 하고 손 모아 빌던 나날들 나는 비로소 거지의 기도를 걷고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쓴다. 좋은 냄새가 바람에 실려온다. 어디로든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야지.
하고 손 모아 빌던 나날들 나는 비로소 거지의 기도를 벗고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쓴다. 좋은 냄새가 바람에 실려온다. 어디로든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야지. 이것은 짧게 사는 것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야지. 기타 소리 잘 들리셨어요? 헐, 다행이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그런 사람이라는 노래인데요. 제 친구의 결혼 선물로 만들어 주었던 노래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면 이 부분은 참 좋아요. 주변에 축하하거나 기념할 일이 있을 때 돈 들이지 않고 노래를 만들어주면서 자기 가게 경제는 지키는 어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달까. 아무튼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전 정말 결혼에 뜻이 없는데도 막 내가 결혼하게 된다면 남편 될 사람에게 나는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치열하게 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는데 결국 그 부분은 마치 나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절대 남의 결혼식에 이런 선물, 노래 선물 해주지 말아야겠다. 이거 지금은 슬픈 노래니까 박수 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아침에 제일 먼저 보는 사람, 자기 전에 절박하게 찾게 되는 사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영원을 얘기하는 사람, 갑자기 비가 내려도 필요한 우산은 하나.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빠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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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서로를 가장 행복하게, 가끔은 가장 불행하게도 만드는 사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늘 함께 이겨내든지 늘 함께 지을 거라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빠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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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높은 언덕 위를 숨이 터질 듯이 달리자. 처음 만났던 내가 너를 처음 마주한 그곳. 나는 호숫가를 빙빙 도는 소녀. 땀방울 노래가 되어 흥얼거릴 땐 늘 해가 졌지. 큰 오르막이 더 언덕을 지나 난 그 작은 동네가 전부인 줄 알던 꼬마. 저 선명한 노래가 멀리서 나를 부르는데 나는 아직도 왜 여기서 망설이고 있지. 달리는 거야. 숲속을 길 위를 꿈속을 늘 웃기만 했던 우리. 그 바다 넌 그 넓은 바다에 뒷모습만 남긴 연인.
저 오래된 노래가 아직도 나는 그리운데 그 어디에도 흔적 없이 다 잊혀져 가지만 달리는 거야. 숲속을 해변을 꿈속을